2020년은 코로나19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한 올 한 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쇄살인 사건 등 전국적의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사회 분야를 짚어봅니다. 네, 엄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상현 기자, 2020년은 코로나19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2020년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게 지난 1월 31일이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까지 확진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고 있는 2020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1월에 나오긴 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느려서 사실 청정 지역이라고 우리가 자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대구에서 시작한 1차 유행 그리고 광화문 집회발 2차 유행 당시에도 큰 영향 없이 비켜갔습니다. 사실은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전라북도 지역의 전체 확진자가 불과 4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 이후부터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지금 800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 겨울 들어서면서 병원발, 요양원발, 소모임 등에서 이렇게 확산이 계속되면서 지금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현재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데 우리 시민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고 소상공인들도 많은 타격을 입었죠.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등도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지금 상당히 큰 상태고요. 또 이 같은 조치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도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었던 일과 일상들을 지금은 이제는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발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정의 발언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현장에 계시면 모두가 다 감염이 됩니다. 마스크는 정확하게 착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나와 가족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강력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연쇄살인범 최신종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서 닷새 간격으로 살인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성폭행도 벌어졌고요. 또 금품을 빼앗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네, 최신종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최 씨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습니다. 범행 당시에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잔혹성을 보나 또 시종일관 참회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1심 판결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최신종이 항소를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상태고요. 검찰도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가 하면은 서민들을 울리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네, 무려 1,4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인데요. 액수로만 따지면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역대 사기 사건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 수법에 속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들과 또 전통시장 직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거고요. 결국 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또 1,395억 원의 추징금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더 가슴이 아픈 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상인들,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피해가 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상인들, 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벤트성 투자를 권해서 이렇게 사기가 벌어진 거거든요. 피해 상인들 중에는 대출을 해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자녀의 결혼 자금을 모아놨던 거를 몽땅 투자해가지고 날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민을 울리는 사건, 또
가슴 아픈 뭐 사건 사고들 2021년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코로나19도 잘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엄상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